여러분,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한 나이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설레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윤정숙 씨는 올해 64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 지 5년이 됐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산에서 넘어진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됐습니다. 넘어진 것이 어떻게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냐고요. 그건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윤정숙 씨는 강원도 춘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꾼 작은 단독 주택입니다. 마당에 텃밭이 있고 툇마루가 있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감이 달립니다. 남편 오현성 씨는 5년 전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숙 씨가 끓여준 된장국을 먹고 신발을 신으러 현관으로 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아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된장국 냄비가 아직 불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슬하에 딸 둘이 있습니다. 큰딸은 서울, 작은딸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딸들이 춘천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곁에서 살자고. 정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을게.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있는 이 집에. 그냥 여기 있을게. 딸들이 울면서 말렸지만 정숙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전에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점심을 혼자 먹고, 오후에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고, 저녁을 혼자 먹고, 남편 사진 앞에 촛불 하나 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색이 바랜 것 같았습니다. 삶의 색이 5년 동안 조금씩 바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등산을 시작한 것은 남편이 떠나고 2해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는 언니가 권유했습니다. 정숙아,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산 좀 가자.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뭐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3번 거절하고 나서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날 처음 오른 산이 춘천 근처 사막산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내려다본 경치가 정숙 씨를 멈추게 했습니다. 춘천 시내와 의암호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정숙 씨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동안 집 안에서만 살았는데 밖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나중엔 3번. 산이 정숙 씨의 색을 조금씩 되돌려줬습니다. 3년이 지나자 정숙 씨는 제법 능숙한 산사람이 됐습니다. 혼자서도 거뜬히 오르는 산이 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큰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 눈빛이 살아있어. 정숙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 10월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혼자 강원도 오대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색들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현성 씨가 살아있었으면 이 단풍을 같이 봤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등산로 옆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손을 짚었지만 발목이 비틀렸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일어서려 했는데 발목에 체중을 싣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 이른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산 중간이라 신호가 약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쪽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혹시 잠깐만요. 발소리가 멈추더니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60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등산복 차림에 스틱을 짚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정숙 씨를 보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발목이요. 헛디뎌서. 남자가 정숙 씨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붓기는 없는데 삐끗한 것 같아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잠깐 쉬면 될 것 같아요. 남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서 있지 않고 같이 앉았습니다. 정숙 씨가 그게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남자가 배낭에서 물을 꺼내 정숙 씨한테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정숙 씨가 고맙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말없이 앉아 단풍을 봤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단풍이 올해 유독 예쁘네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보다가 그만. 남자가 웃었습니다. 단풍한테 홀린 거네요. 정숙 씨도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앞에서 편하게 웃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태준이었습니다. 올해 66. 정숙 씨보다 2살 위였습니다. 춘천 토박이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3년 전 홀로 춘천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가 왜 춘천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산이 좋아서요. 그리고 혼자 있기 좋아서요. 정숙 씨는 그 말이 자기 이야기 같았습니다. 태준 씨가 정숙 씨가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하산을 도왔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없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혼자 오시면 안 되겠네요. 정숙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심할게요. 태준 씨가 고개를 꾸벅 숙이고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차를 탔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단풍한테 홀린 거네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 씨가 거울을 보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웃음을 거뒀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64시. 남편 간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자책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책 뒤에 남는 것은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었습니다. 연락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산에 갔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막산 입구에서였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봤습니다. 발목은 괜찮으세요? 정숙 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덕분에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날 함께 정상까지 오르면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가끔 산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습니다. 나중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가 산에 가는 날이 일정해졌습니다. 태준 씨도 비슷한 시간에 같은 산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걷는 것이 좋았습니다. 정상에서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기 시작한 것은 세 번째 만남부터였습니다. 태준 씨가 가져온 김밥, 정숙 씨가 가져온 모시송편. 두 사람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가 깊어졌습니다. 태준 씨가 아내 이야기를 꺼낸 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내도 암으로 먼저 갔습니다. 4년 전이었습니다. 병이 깊어지는 동안 둘이서 전국 산을 다니자고 했었는데 끝내 못 가본 산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는 그 옆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에 5년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였습니다. 그날 하산하면서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저 다음 주에 설악산 가려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정숙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당일치기로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네. 새벽 일찍 출발하면 돼요. 정숙 씨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갈게요. 그 대답이 나오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오대산보다 더 깊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단풍 길을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좋았습니다. 정상 근처 바위 위에서 쉬는데 태준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온병이었습니다. 커피예요. 아내가 좋아하던 방식으로 끓인 거예요. 정숙 씨가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달하고 따뜻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산에서 이런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태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 씨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정숙 씨가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싸쥐면서 물었습니다. 왜요? 태준 씨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산 오르는 사람 중에 가장 열심히 오르는 분이어서요.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네. 나 이런 감정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준 씨가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현성 씨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태준 씨 만나는 날이 기다려져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태준 씨가 오래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이 설악산 위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날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남편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성 씨, 나 이상한 거 아니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정숙 씨가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정숙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엄마 외로워하면 안 된다고. 엄마 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꼭 응원해 주라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좋은 사람 생겼어. 정숙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없이도 정숙 씨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미리 딸한테 부탁해뒀던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오래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도 된다는 허락의 눈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숙 씨와 태준 씨는 계속 산을 다녔습니다. 겨울산도 갔습니다. 눈 쌓인 산이 소리 없이 하얗게 펼쳐지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봄이 되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진달래 군락을 걸었습니다. 연인이냐고요? 그 경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조심스러움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큰딸이 봄의 춘천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안목 있다. 좋은 분이다. 정숙 씨가 그 문자를 읽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태준 씨한테 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태준 씨가 읽더니 말했습니다. 따님이 참 좋은 분이네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을 닮았어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현성 씨가 좋은 분이셨겠네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잠깐 말없이 걸었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내년에 설악산 단풍 다시 갈까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같이 더 많은 산을 가야죠.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태준 씨도 웃었습니다. 그 봄 산길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좋았습니다. 발소리가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 씨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하냐고. 정숙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아직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살고 싶어요. 내일 산에 또 가고 싶고, 단풍이 드는 것도 또 보고 싶고,
겨울 윤산도 또 가고 싶고, 그 사람이랑 또 나란히 걷고 싶어요. 그게 행복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 말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살고 싶다는 것, 내일을 기다린다는 것,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다시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64세 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닿았다면 지금 혼자 살고 계신 분께 이 영상 하나만 보내주세요. 당신한테도 봄이 올 수 있다고.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